아니 있다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아까 왔었는데. 아까 봤어. 소시가 충전이 몰라. 없어? 저 표정이 그 시험 실패하는 아니 뛰어와. 지원이 뭐 하고 있었어? 시험 보고 있었어? 거. 슬퍼하지 마. 이거 쓰고 있었어. 그랬어? 포기하고 못 자, 12강의 1번 뭐에 관한 얘기였죠? 한 가지만 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한 가지만 하는 걸 모노컬처라고 했죠. 모노컬처가 뭐였어? 단일 경작이야. 알겠죠? 모노컬처의 위험성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노컬처에 몰빵했다가 역사적으로 뒤진 적이 있었단 말이지. 뭐였어? 아일랜드 대기근이야. 알겠죠? 그런 거 예로 들면서 롱런 하려면 뭐 해야 돼? 바이오 디버시티를 확보해야 된다. 알겠죠? 네, 모노컬처 말고 뭐 해야 돼? 바이오 디버시티가 또 핵심어죠. 그러니까 바이오 자, 그럼 쳐볼까요? 자, 농업 분야에서의 인간의 혁신은 해방시켰어. 해제했어. 뭐 했어? unlocked 했어. 뭐를? 조작이죠? 유전자 조작 같은 거. 뭐였어요? modifications. 애플, 튤립, 그리고 포테이토 같은 애들한테 modification을 해제했다. 어떤 modifications죠? 이게 선행사가 지금 이거예요. 어떤 조작을 한 식물의 어떤 번식 사이클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냥 자연적으로 냅뒀으면 안 일어날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번식 사이클을 통해서는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조작들을 뭐했어? 언락트 해제했다 이거지. 알겠죠? 자,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을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가 우드인데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었을 것이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뭐야? 조동사 have pp에 과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would have been 현실화되다. 수동태까지 이제 결합해서 뭐야? realized. 근데 여기는 결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never 집어넣을 거예요, never. 원래 자리는 would never have been realized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 뭐 따로 빼서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죠? 둘 중에 한 군데다 꽂아주면 되겠고. 자, 이런 경작의 과정은 만들어냈다. 몇몇을. 어떤 야채와 어떤 과일 몇몇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명한 오 씨 없는 수법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 뭐였어? recognizable 딱 알아볼 수 있을 과일들과 야채들의 몇 종류를 만들어냈다. 하고 소비자들이 찾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다는 거고 소비자들이 찾는다 뭐를 이 목적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사죠. that 혹은 which 소비자들이 찾는 알아볼 만한 야채들과 과일들 몇 종류를 만들어낸다. 어디에서 찾는? 그로세리 스토어에서 찾는.
그러니까 뭐야? 일종의 좀 좋은 걸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찾는 거를 만들어낸 거니까 좋은 걸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문제 제기, 본론 시작. 그러나 알겠죠? 뭐야? however 그러나 의존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는 거? 많은 종이 아니라 뭐? 소수의 종들한테 변종들한테 의존하는 것은 뭐에? 이런 만들어진 농작물들의 소수의 종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남겨놓을 수 있어요. 인류를 기아의 즉 굶주림에 취약하게 그렇죠? 취약한 뭐였어요? vulnerable. 근데 워낙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인데 다르게 낼 수 있는 단어도 중요하죠. 뭐에 취약한다, 뭐에 쉽게 영향받는다. 뭐냐? subject to. 다른 단어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앵간하면 보면 알 거예요. 이런 자리에 쓰는 게 보통 뭐에 취약하다, 뭐에 예민하다 이런 것도 많이 써요. sensitive. 그럼 여러분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sensitive.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라고 하면 susceptible. 이것도 역시 뭐에 쉽게 영향받는 이런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단어라서 선생님들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subject to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특히 subject가 이런 뜻이 있었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죠? 뭐에 취약한. 그러니까 인류를 취약하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뭐에 취약하게? 굶주림에 취약하게 그리고 농업적 손실에 취약하게. 만약에 뭐 해버리면 어떤 수학이 뭐 해버리면 아작 나버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결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죽었대요 하면 구체적인 케이스네요. 그렇죠? 뭐야? 예를 들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3년의 과정 동안 이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에 왜냐하면 아일랜드인들이 의존했거든요. 주로 뭐에만? 감자들에만. 그리고 우유에는 의존하긴 했는데 좀 균형 잡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유 정도. 즉 우유는 약간의 곁들임 정도고 거의 주로는 뭐에만 의존했다? 감자에만 의존을 했다는 거죠.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어떤 관계, 누구와의 경작되는 식물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는 근데 이 말 왜 했냐면 여기에 it이 인류입니다. 인류 휴메니티도 단수명사에서 it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류가 자신의 이 식물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공생관계. 뭐였어? symbiotic. 인류가 그 식물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allow for, 허용해야 합니다. 뭐를 허용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핵심어였잖아요. 생물학적 다양성을 biodiversity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돼요. 뭐를 인식해야 돼? 그 잠재적 drawback이 단점, strength가 장점, 어떤 식물들의 뭐가 introduce, 가져와 버릴 수도 있는 잠재적 뭐를 인식해야 됩니다. 식물들의 뭐가 단일 경작들이 모노컬처를 자꾸 못 써. 모노컬처들이 가져와 버릴 수 있는 잠재적 뭐 단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씨앗들을 심는 것은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게 비록 그것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즉각적으로 유용하게 돈이 되게 보이진 않겠지만 모든 종류를 다 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를 다 심는 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한 식물들의 다가올 수세대 동안에 뭐를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장수를 보장할 수 있어요. longevity.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 다양성을 안 하고 씨앗을 자꾸 골라서 심게 되면 장수가 아니라 얘네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살아남게 만들어 주려면 다 심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다음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뭐가 강타돼야 되냐? 균형이. 밸런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근데 밸런스가 갖춰진다는 말을 수거처럼 같이 썼던 게 뭐야? 스트라이크의 수동형입니다. 밸런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뭐 사이에? 자연의 능력. 뭐를 위한 능력? 이런 야생성을 위한 능력. 지금 뭐야? 되는 대로 다 그냥 알아서 잘하게. 야생성을 위한 능력과 인류의 통제를 향한 욕구.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 야생성도 중요한 자리예요. 자연이 알아서 그게 냅두는 거랑 나 인간이 뭔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랑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알겠죠? 인간은 당연히 모노컬처를 자꾸 하고 싶겠지만 자연의 이런 야생적인 모습도 같이 녹아들어야 된다. 됐죠? 자, 12-2번은 카메라 촬영 기법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무슨 기법? 객관적 카메라.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핵심어는 디스턴스입니다. 그렇죠? 거리를 둬야 된다. 특히 이제 뒤쪽에 나오겠죠. 무슨 거리를 둬야 돼요? 감정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 거리를 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했는데 거리를 둔다는 얘기는 결국 참여해 안 해? 참여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해? 관찰만 해. 알겠죠? 그러니까 not participate but observe 혹은 but record 이런 말을 썼죠. 관찰만 하거나 기록만 해야 돼. 그냥 참여하지 말고. 나는 이제 크게 이 거리라는 말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핵심어를 만약에 잡으라고 한다면 이런 걸 위해서는 카메라가 관심을 끌어야 돼, 안 끌어야 돼? 카메라 자체는 관심을 끌면 안 되거든요. 이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보니까. 알겠죠? 어떤 카메라? 그래서 스테이틱 카메라를 써야 돼요. 정적이게 써야 돼요. 카메라를. 이게 뭐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Don't draw attention. 알겠죠? 크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객관적 카메라를 완성하는데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됐나요? 네. 자, 그 객관적 관점이라는 것은 예시된다. 이 사람의 카메라의 철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자, 이 사람은 여겼대요. 카메라를 뭐인 것으로 카메라가 뭐다? 창이다. 그리고 관객을 뭐라고? 창 밖에 있는 것. 오케이? 창 바깥에 outside the window다. 관객은. 뭐 하면서? 보면서. 그 사람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어디에 사람들과 사건들? 안에 있는. 이 within이니까 뭐야? inside예요. inside. 알겠죠? 네. inside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창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관객들이죠. 관객들은 요청 받아요. 그냥 지켜보도록.
그 행동들을 이거 뭐다? 마치 뭐처럼 지켜보라고. 마치 뭐처럼 그것들이 액션즈입니다. 액션즈요. 그것들이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에서를 뭐라 한다? at a distance라고 한다고 해. 거리에서라고 하지 않고 멀리에서 바라보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청받지 않아요. 뭐 하라고 요청 안 받아요? P 뭐겠어? 참여하라고. 참여하도록 요청받지는 않습니다. 자, 객관적 카메라는 관점은 이용합니다. 뭐를요? 어떤 카메라?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많이, 얼만큼 많이? 가능한 만큼 많이 이용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창문 효과라는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즉 창문 효과라는 건 결국 뭐야?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를 디스턴싱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이 거리두기를 만들어내려면 카메라가 관심을 끌면 안 되니까 정적이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집중하죠. 그것은 뭐냐? 카메라예요. 카메라. 이 카메라는 집중하죠. 어디에? 배우들과 연기에 집중하죠. 카메라로 관심 끄는 것 없이 해야 되겠죠. without. 그래 그 객관적 카메라는 제시해요. 어떤 걸 제시해? 무슨 거리라고 해서 특히 그냥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뭐? emotional. 감정적 거리. 야, 피지컬만 하면 그냥 멀리만 떨어뜨리면 무조건 되냐? 아니라고. 멀리 떨어뜨려도 줌업도 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이거 감정적 거리를 둬요. 카메라와 서브젝트의 뜻 뭐다? 여기서 피사체, 찍히는 대상, 피사체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제한합니다. 즉, 카메라는 seems 보여요. 단지 기록만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카메라는 단지 기록만 해. 어디냐. 기록만 해. 하고 어떻게 가능한 만큼 어떻게 기록만 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게 뭐냐? straight forward가 형용사예요. 알겠죠? straightforwardly. 부사해야 된다고. 부사 이거 중요해. 형용사 아니고 부사예요. 기록해요. 솔직한. 아니죠. 기록해요. 솔직하게. 알겠어? 뭐를 기록하죠? 이 콤마가 없어지면 기록해요. 뭐를? 캐릭터들과 행동들을. 이게 목적어로 붙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의 캐릭터들과 행동들. 그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독은 사용합니다. 자연스러운 보통의 유형들을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위치 잡기와 카메라 각도들의, 그러니까 각도나 이런 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보통으로 잡고. 막 무슨 걸그룹 촬영할 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지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객관적 카메라는 뭐 하지 않아요? 객관적 카메라는 논평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걸 카메라로서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논평하려 하지 않아요. comment. 혹은 객관적 카메라는 뭘 해주지 않아요? 해석해주지 않아요. 알겠죠? interpret.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만 전할 뿐이라고. 판단은 누가 하게? 관객이 하게. 알겠죠? 네. 절대 카메라가 논평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뭐를? 그 행동을. 그러나 단지 뭐 할 뿐? 기록만 할 뿐. 그것을 냅두면서 그것이 뭐 하게? 펼쳐지게
냅두면서. 사역동사 let, 목적어, 원형, unfold, 펼쳐지게.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그 행동이죠, 행동. 그 행동이 그냥 펼쳐지게 내버려 두면서. 우리는 봅니다. 그 행동을 관점으로부터 뭐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죠?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인격적 아니면 비인격적 관찰자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내가 위에 써줬던 것 말고 중요한 말이에요. 비인격적 관점, 비인격적 관찰자.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정적인 카메라를 쓰지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뭐야?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unnoticeably. 알아차릴 수 없게. 혹시라도 움직여야 한다면 최대한 모르게 움직여야 한다. 알겠죠? 최대한 모르게. 요구하면서. 근데 많은 관심을 요구하면서 아니면 거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것 자체로 이 카메라죠. 카메라 자체로 거의 관심 요구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만큼. 그렇죠? 3번. 자, 이렇게 벽이 있어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옛날에 사람들은 자꾸 건축을 바라볼 때 뭐가 우선한다고 생각했어? 펑션과 디자인 중에서 이렇게만 자꾸 생각했다. 옛날 사람들은. 세이프티와 펑션이 중요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디자인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저렇게 막 멋부리는 거,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장된 것. 그래서 이걸 빌딩이라고 불렀어? 아키텍처라고 불렀어?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이런 느낌이죠. 아우 그놈의 아키텍처 이렇게 그런 거.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알고 있죠. 점점 배워가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워가고 있어? 적어도 펑션만큼 뭐도 디자인도 중요하다는 걸 배워가고 있다. 지금. 그럼 디자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후반부죠. 디자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지만 건물의 디자인이 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우리의 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건물의 디자인. 됐어요? 네,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들에서 이 건축 환경 속에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사람들은 여겨요. 안전과 기능성을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협상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non-negotiable. 협상이라는 단어가 가능한 자리는 타협이라는 자리도 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럼 뭐라고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단어를 똑같이 만들면 돼. 이 단어가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단어라고 그냥. compromiseable 하면 협상이 가능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non-compromisable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타협이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어쨌든 협상이라는 단어의 대타로 뭐를? 타협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compromise. 그러나 한 이렇게 세이프티하고 펑셔널리티는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는 새로운 이 프로젝트 새로운 건축물 프로젝트의 뭐는 미학적 부분 뭐였죠? 미학 aesthetics 이 미학적 부분은 너무나도 자주 여겨졌어요. 뭐 하다고? 관련 있다 관련 없다? 별 관련 없다. 별 상관없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미학적 부분이라는 게 즉 뭐다? 어떻게 디자인되느냐 하는 부분은 자꾸 irrelevant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 그 질문이 어떻게 그것의 디자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누구한테? 인간들한테 그 디자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그 질문이 그럼 뭐? is 무너진다? 항상 무너져? 아니면 잘 안 무너져? 잘 안 무너져. 흐름이 지금 뭐야? irrelevant를 설명하는 흐름이니까 잘 안 무너집니다. 거의.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안 물어봐요. 디자인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꾸 뭐라고? 디자인은 그저 만드는 거라고.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어떤 뭔가를 만드는 거다? 과장된 무언가를 만드는 거다. 뭐예요? 아까 썼죠? 한 무언가를 만드는 거다. 여기다가 우리 그렇게 써봅시다. 진짜로 과장된 이라는 말을 써봅시다. 뭐 있죠? exaggerate 과장하다죠. 과장된. 이른바 뭐라고 불리는? 건축이라고 불리는. 뭐가 아니라 그냥 빌딩이라고 하면 될 것을 건축이라고 하면서 쟤네들은 막 이렇게 뭔가 뭐 겉멋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건축. 여기서 말하는 이 새끼들이 말하는 이른바 건축이라는 것은 다르지라고 생각한다고. 뭐랑 다르다? 빌딩이랑은 다르지라고 생각한다고. 확실히 다르지. 확실히 다르지. 뭐만큼 확실히 다르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뭐만큼? just 딱 뭐만큼이나 확실히 다르지라고 생각한다고. 딱 뭐만큼이나 워싱턴 국립대성당이 다른 것만큼이나. 뭐랑? 지역 공동체의 교회랑 다른 것만큼. 딱 그만큼 확실히 다르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구분은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흐름이 이제 끝나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F를 D보다 더 세게 여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D를 자꾸 겉멋 부리는 거라고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구분은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키텍처와 빌딩의 구분은 아키텍처는 뭐? 겉멋 부리는 거. 빌딩은 정말 실용적으로 중요한 거. 알겠죠? 이런 식의 구분은 건너뛰면 couldn't be more 더 맞을 수가 없어. 더 틀릴 수가 없어. 너무 틀린 거라서 더 틀릴 수가 없다고. 알겠죠? 더 잘못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건축과 빌딩 사이의 구분이라는 것은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뭐와 뭐 사이의 구분이냐?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디자인과 뭐의 싸움이다? 활용성.
유용성의 싸움이다. 뭐였죠? utility. 그러니까 utility라는 말은 우리 글에 있는 functionality라는 말하고 지금 같은 걸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utility, functionality. 혹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practicality, 실용성 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functionality, practicality, 그다음에 utility 이런 것들. 더 틀릴 수가 없어. 점점 더 많이 우리는 이제 배워가고 있어. 뭐라는 걸? 디자인이 모든 우리의 지어지는 환경들의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가고 있어. 깊게 중요해. 깊게. 근데 너무나도 깊게 중요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뭐야?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안전과 기능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긴급한 우선순위들이 아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워가고 있다. 알겠죠? 긴급한 우선순위들 라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디자인이 사람들의 경험들에. 경험들인데 연결되는 방식 봐. 뭐의 경험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환경에 대한 경험들. 근데 환경의 경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경험, 자신에 대한 자신의 경험, 이게 뭐 정체성에 대한 경험이요. 그들은 형성하죠. 이 모든 디자인 요소들이 형성하죠. 우리의 인식, 감정, 행동,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행복까지. 그것들은 실제로 돕죠. 구성하도록 우리의 바로 그런 느낌을, 뭐의 느낌을? 정체성의 느낌을 구성하도록 돕죠. 됐어요? 오케이. 갑시다. 오늘 아주